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안의 안전성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 점토 지방 계량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공법은 1. 샌드드레인 공법 2. 생석회 말뚝 공법 3. 페이퍼 드레인 공법 4.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 문제는 2009년, 13년, 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약 점토 집안 계량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공법은 4번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모래집안 탈수 공법이죠? 그렇죠? 다음 중 사면 지방 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화학적 공법 2. 석회 안정처리 공법 3. 이용 교환 방법 4. 웅벽 공법 이 문제는 2010년, 14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면집안 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옹벽 공법은 사면 보강 공법이죠? 그렇죠? 사면의 보호 공법이 아닌 것은 1. 식생 공법 2. 피복 공법 3. 낙석 방호 공법 4. 주입 공법 사면 보호 공법이 아닌 것은 4번 사면 주입 공법은 사면집안 계량 공법이죠? 그렇죠?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치는 집안을 30cm 굴진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의미한다. 2. N치가 4에서 10일 경우 모래의 상대 밀도는 매우 단단한 편이다. 3. 63.5kg 무게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타격하는 시험이다. 4. 사질 집안에 적용하며 점토 집안에서는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준 간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N치가 4에서 10일 경우 모래의 상대 밀도는 매우 단단한 게 아니라 느슨한 편이죠? 그렇죠?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치는 집안을 30cm 굴진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의미한다. 2. 50%3의 표기에서 50은 굴진 수치, 3은 타격 횟수를 의미한다. 3. 63.5kg 무게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타격하는 시험이다. 4. 사질 집안에 적용하며 점토 집안에서는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표준 간입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50%3의 표기에서 50은 굴진 치수가 아니라 타격 횟수, 3은 타격 횟수가 아니라 굴진 치수를 의미하죠. 표준 관입 시험에서 30cm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가 50 이상일 때 모래의 상대 밀도는 어떤 상태인가? 1. 몹시 느슨하다. 2. 느슨하다. 3. 보통이다. 4. 대단히 조밀하다. 타격 횟수가 50 이상일 때 모래의 상대 밀도는 어떤 상태인가? 4번 타격 횟수가 50 이상일 때는 대단히 조밀하죠? 그렇죠? 토질 시험 중 액체 상태의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방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은 1. 아터버그 한계 시험 2. 안밀 시험 3. 삼축 압축 시험 4. 투수 시험 이 문제는 2016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액성, 소성, 방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은 1번 아트버그 한계시험은 흙의 영경도 변화 한계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흙의 영경도 변화 한계를 아터버그 한계라 한다. 최적 변화에 따른 함수 변화가 그림과 같을 때 PL과 LL 사이는 어떤 상태인가? 1. 방고체 2. 고체 3. 액성 4. 소성 그림과 같을 때 PL과 LL 사이는 어떤 상태인가? 4번 소성 상태죠. 해설의 아트버그 한계는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질 시험 방법 중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면 전단 시험. 2. 배인 테스트. 3. 일축 압축 시험. 4. 투수 시험. 이 문제는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투수 시험은 흙의 토질 시험이죠. 토질 시험 중 연약한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은 1. 배인 테스트. 2. 표준 관입 시험. 3. 하중 제하 시험. 4. 삼축 압축 시험. 이 문제는 2012년, 18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은 1번 배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지반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죠. 토질 시험 중 사질토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은 1. 최적 압축 계수. 2. 내부 마찰각. 3. 액상화 평가. 4. 탄성 계수. 사토질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은 1번 최적 압축 계수는 점토 지반의 안밀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흙 속의 전다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굴착에 의한 흙의 일부 제거. 2.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 3.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최적 중량의 감소. 4. 외력의 작용. 이 문제는 2011년도에 2번,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단 응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3번 함수비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에 따른 흙의 단위, 중량의 증가죠? 그렇죠? 토공사에서 성토용 토사의 일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져진 흙의 전단 강도가 크고 압축성이 작을 것. 2. 함수율이 높은 토사일 것. 3. 시공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4. 필요한 다짐 정도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성토용 토사의 일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함수율이 높은 토사는 강도 저하로 인해 붕괴할 우려가 있죠? 그렇죠? 흙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흙은 선형 재료이며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일정하게 정의된다. 2. 흙의 성질은 본질적으로 비균질, 비등방성이다. 3. 흙의 거동은 연약 지반에 하중이 작용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밀침하가 발생한다. 4. 점토 대상이 되는 흙은 지표면 밑에 있기 때문에 지반의 구성과 공학적 성질은 시추를 통해서 자세히 판명된다. 흙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흙은 선형 재료이며 응력이 변형률 관계가 일정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사질 지방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 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 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은 1. 동상현상. 2. 연화현상. 3. 보일링 현상. 4. 히빙 현상. 이 문제는 2013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은 3번 보일링 현상은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 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 수위의 수두차. 2. 굴착부와 배면부의 흙의 중량차. 3. 굴착부와 배면부의 흙의 함수비차. 4. 굴착부와 배면부의 흙의 토합차.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 수위의 수두차에 의한 삼투압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2.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한다. 3.
흙막이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다. 4.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한다.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는 것은 히빙 현상이죠. 점토 지반의 토공사에서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내측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1. 보일링 2. 히빙 3. 파이핑 4. 액상화.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내측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2번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죠. 연약 지반에서 발생하는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저면의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2. 배면의 오사가 붕괴된다. 3. 지보공이 파괴된다. 4. 굴착 저면이 솟아오른다.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저면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보일링 현상이죠. 그렇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소단 굴착을 실시하여 소단부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한다. 2. 흙막이 벽체 배면의 지반을 개량하여 흙의 전단 강도를 높인다. 3. 부풀어 솟아오르는 바닥면의 토사를 제거한다. 4.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히빙 현상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3번 부풀어 오르는 바닥의 토사를 제거한다고 히빙 현상을 방지할 수는 없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은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흙막이 벽을 설치하여 기초 굴착 작업 중 굴착부 바닥이 솟아올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증가시킨다. 2.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3. 토류벽의 배면 토합을 경감시킨다. 4. 지하수 유입을 막는다.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굴착 지반의 상재 하중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제거해서 감소시켜야죠. 그렇죠? 연약 지반의 이상현상 중 하나인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1. 흙막이 벽의 관입 깊이를 깊게 한다. 2. 굴착 저면에 토사 등으로 하중을 가한다. 3. 흙막이 배면의 표토를 제거하여 토합을 경감한다. 4. 주변 수위를 높인다.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4번 주변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하시켜야죠. 그렇죠?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파이핑 현상이 있을 때 2. 히빙 현상이 있을 때 3. 지하 수위가 높을 때 4. 굴착 깊이가 깊을 때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번 히빙 현상이 있을 때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등 흙막이 근입 깊이를 깊게 해야죠.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커져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1. 안밀 침하 2. 연화 3. 동상 4. 지방 경화 토중수가 얼어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커져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3번 동상 현상은 겨울철에 대기 온도가 0도 이하일 때 토중수가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다음 시간에는 집안의 안정성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